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 주반 시작을 할게요. 오늘 이 529강은요, 뭐라고 표현할까? 거의 사조 초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 만들기, 일종의 영성적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명리는 좋아하지만 영성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 강의가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명리와 영성을 좀 연결시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강의는 지구상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명리를 전문적으로 판 사람이 영성학도 전문적으로 파서 두 개를 같이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나도 좀 그런 분이 있으면 나도 좀 배우고 싶어 좀. 자, 제목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운명에서 자유로워지기. 호신쌤은 운명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는 사람들을 운명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을 열고 운명의 세상 밖으로 나와서 훨훨 날아다니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운명학 강사가 운명에서 벗어나라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굶어 죽죠. 먹고 살기 힘들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의 진화 단계가 다양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운명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겪고 수많은 윤회와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쌓아간 다음에 이제 스스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스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꼭 마치 이런 거죠.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리로 알을 쪼아서 알을 깨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 사자성어의 줄탁동시가 나타나는 시점이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시점에서 어미닭이 바깥에서 알 깨는 걸 도와줍니다. 근데 이 줄탁동시는 반드시 안에 있는 병아리가 스스로 충분한 때가 되어 알을 깨고 나가려는 노력이 시작될 때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외부에 있는 새가 너 좀 일찍 깨어나라 하고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알을 톡톡 쪼아버리면 알이 썩어요. 안 된다고. 제가 맡은 임무 포지션이 딱 그 줄탁동시 하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알은 야, 참어. 너 열흘 동안 더 그 알 속에서 너는 성장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느덧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이제 답답해. 밖으로 나가야 되겠어. 나도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야 돼. 즉, 이 지구라는 별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경험과 체험을 하여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종의 체험의 별, 체험 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수업을 해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간접 체험하는 학교가 아니라 내가 직접 무엇이 돼보는, 누군가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은 뭐 아이를 키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가 돼보는 거야. 뭐 영웅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영웅이 돼보는 거야. 영웅이 되려면 필히 영웅을 만들어주기 위한 악당도 내가 돼봐야 되는 거고, 악당에 의해 희생당한 희생자도 내가 돼봐야 되는 거고, 영웅을 돕는 조력자도 돼봐야 되는 거고, 영웅을 키우는 선생도 돼봐야 되는 거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죠.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그 TV 속으로 들어가서 이순신 장군이 돼보고 왜군이 돼보고 사이코패스가 돼보고 피해자가 돼보고 가해자가 돼보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그러고 있어요. 텔레비전으로 간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공으로 정말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리얼 감정 100%를 터득합니다. 내가 그게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별은 우리가 쓴 대본에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구체험학교에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가 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사주의 배경이 되는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왔나요? 왜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식상이 3개나 있는데요? 내가 왜 편관이 3개나 있는데요? 명리학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잖아. 내가 왜 편관이 3개나 있죠? 몰라. 그 네가 3개를 가지고 왔는 걸 뭐 내가 어쩌겠어. 그냥 편관 3개 있으면 너는 힘들어.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내가 왜 사주에 편관이 3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명리학이 답을 해주지 못해. 그거는 명리학의 외면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영성학까지도 파야 되는 거예요. 영성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경험과 체험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럼 편관 3개 받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짜릿한 경험, 죽을 것 같은 경험, 위기의 경험, 큰 공명심을 느낄 수 있는 경험, 사람들의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경험, 또는 큰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 편관 3개에다가 식상 달고 왔으면 역경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겠다는 거고, 편관 3개에다가 정인이나 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역경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를 잡아야겠다라는 거는 식상을 쓰겠다는 거고, 그 호랑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생해서 함께 살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건 인성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그러한 인생 프로그램들을 짜가지고 와서 이 지구별에서 누군가가 되어가지고 혼신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라 그러죠. 뭐 장애인 연기나 무슨 미친 사람 연기나 뭔가 감정이 과잉된 연기를 정말 혼신에 빙의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메소드 연기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지구별 연기를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분이시긴 나중에 연기 대상 받으시겠죠. 근데 참고로 연기 대상은요, 착한 역할을 한 사람한테 줄까요? 나쁜 역할을 한 사람한테 줄까요? 연기 대상은요, 연기 잘하는 사람한테 줘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운명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어떤 연기 대본을 받은 배우가 나 이제 이 연기 그만하고 좀 연기 대본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나 대본을 좀 수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대본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대본을 바꿀 수 있죠? 내가 작가가 되면 대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면 대본을 못 바꿉니다. 근데 내가 작가가 되면 대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작가일까요? 배우일까요? 우리는 작가이자 배우입니다. 우리는 배우이자 작가이고요. 우리는 배우 모드도 있고 작가 모드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연기를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원래 이 명리 다 알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모르는 척하고 제 앞에서 명리를 배우는 연기를 지금 명연기를 지금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 수준에서는 뭔 소리예요? 나 지금 사주 몰라가지고 배우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튀어나왔고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튀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 호신샘이 들어있고 내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어서 사실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명리계의 최고수분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내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명리를 몰라서 지금 배우는 거라고요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우 모드 중입니다. 배우 모드와 작가 모드는요, 꼭 저기 2부제 수업 아니면은 저 회사의 저기 주간반과 야간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주간반이 출근하면 야간반은 사라집니다. 야간반이 출근하면 주간반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야간반이 퇴근을 해야 주간반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주간반이 퇴근을 해야 야간반이 활동을 합니다. 외면의식이 작동할 땐 무의식은 전면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외면의식이 꺼지게 되면 무의식이 전면으로 나서서 나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나의 무의식은 작가 모드이고 나의 외면의식은 배우 모드입니다. 외면의식은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 안에 있는 작가가 써놓은 대본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유능한 영혼들은 애들립을 잘하기 때문에 작가가 쓴 대본보다 더 멋있는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찰리 채플린 같은 분은 작가가 쓴 대본보다도 더 연기를 잘했다 그러죠. 근데 참고로 찰리 채플린은 작가 겸 감독 겸 배우였기 때문에 연기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대본 갖고 와 해가지고는 자기가 대본 못 쳐가지고 나 연기 새로 할래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들이에요.
작가이자 감독이자 배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 모드일 때는 우리가 인생의 작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써놓은 인생의 대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과연 자유의지는 있기나 한 건지 잘 모르겠는 꼭두각시의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대본은 우리가 쓴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작가임을 깨닫게 되면 나의 인생을 내가 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사주에 소개하는 이 두 분은요, 밑에다 잠깐 언급을 해놨죠. 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나이가 다 40대 중반이신데 여성분들인데, 이분은 전문 심리 상담사이자 자기 심리 상담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시고요. 명상 지도자이자 영성 지도자이자 초민감자인 엠패스이시고요. 머추얼 소울 내지는 올드 소울들이십니다. 이분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현재 사회복지사고요, 치료 힐러고요, 영적 진료를 하시고요, 상대방의 오라를 느끼면서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까지도 시각적으로 다 느껴지고 보여지는, 한마디로 요 무빙에 나올 만한 분입니다. 무빙에 나올 만한 분이에요. 뭐 옆에 있는 이분은 심리상담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분은 심리상담가의 첫째 조건이 상대하고 나하고 상대의 감정 상태와 나의 감정 상태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접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 치료를 해줍니다. 표면상으로는 말과 대화로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 기운적으로 그 사람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심리상담사들이 잘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내담자들이 그 심리상담가를 만나게 되면은 딱 그의 기운에 내가 치료를 받게 되냐, 만나서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대화와 그분의 리드를 따라서 자신의 얘기를 해서 마음속 쓰레기들, 감정 쓰레기들을 싹 다 끄집어내면 그분이 그 감정 쓰레기를 빡빡빡 긁어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한두 시간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 청소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일종의 마음 청소부이자 마음 청소 후에 거기다가 빨간 약을 발라주시는 분들이기도 한 거죠. 이 능력과 실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분은 심리상담 플러스 영성가이시기도 합니다. 자, 두 분은 뭐 같은 무원년생이시네요. 40대 중반이신데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영성 상담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합니다. 왜? 대화가 통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성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한테 운명의 굴레가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운명이라는 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운명에 써진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운명에 쓰여진 미션이나 운명에 쓰여진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운명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좀 의역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한마디로 질문에 그 운명 내가 지켜야 됩니까? 거기 써져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수정할 수 없는 겁니까? 이제 이분들의 질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답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명에서 벗어나십시오. 운명에 종속되지 마십시오. 사실 그 운명 당신이 만든 겁니다. 당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굴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만 하는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운명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했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도 결국 내 마음이 창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계란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을 필요 없습니다. 계란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계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운명에서 자유로워지기. 밑에 구체적인 방법을 써놨습니다. 1단계, 관념을 정화해야 되고요. 2단계, 관념을 재설정해야 되고요. 또는 관념을 덮어씌워야 되고요. 그래서 운명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길들여야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 길들여라, 운명을 길들여라, 나의 우주를 길들여라 라는 말을
되게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예전에 사주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최고의 사주 선생님을 따라서 최고의 비법을 배우면 되나요? 아니요. 당신이 믿는 것을 당신의 우주에 관념화시켜 길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우주에서는 당신의 신념대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이 나의 관념을 만들어내다가 이제는 그 관념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사주를 잘 맞추는 명리가들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크릿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것으로 남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남의 운명을. 그러니까 너 3년 후에 네 남편 바람난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시크릿을 해버린 거야. 그 사람,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십니까? 도사님이시네요. 이거 어떻게든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가서 귓방망이를 날려버려야지. 어디서 재수없게 3년 후에 남편 바람난다고 시크릿을 해버리냐라고. 그걸 아주 죽도록 패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피해야 되는 명리가가 잘 맞추는데 재수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고, 그거보단 차라리 못 맞추는데 재수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괜찮아. 그건 길들이지 못한 거야. 잘 못 길들인 사람이야. 자, 우리의 미래는요, 실은 내 안에 작가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는 절대자인 신이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상위의식이에요. 나의 관념체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일종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이, 자, 이거를 의식이라고 한번 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은 요만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엄청 요만한 의식을 제외한 이 의식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참고로 내가 인지하는 의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투영이 되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에서 발현된 것들은 나의 에고적 의지가 투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복권 사는 건 내 맘이야. 근데 복권 당첨시키는 건 내 맘이 아니죠. 근데 내 안의 작가는 당첨시킬 수 있어. 누가 당첨시켜? 내 안의 무의식이. 나의 무의식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나의 의식은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자, 근데 나의 인식의 범위가 요만하면 요 범위 안에 있는 환경들은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사람들은 이 통제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일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해. 자식도 내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회사도 좀 내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뭔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되게 괴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자, 근데 인식의 범위가 요만하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내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면 내가 통제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면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면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무의식 안에 수많은 관념체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전체 의식이라고 치고, 요게 의식이고, 요 나머지가 무의식이라고 쳐요. 나머지가 무의식이야. 근데 이 무의식 안에는 수많은 관념체들이 서로 정당을 만들어서 대립하거나 충돌하거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벌면 백 좀 사보자라는 의식과, 안 된다, 아껴 쓰고 절약해야 해야 된다라는 의식과, 좀 야한 옷을 입고 바람 좀 펴보자라는 의식과, 안 된다,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의식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 이 공부를 할까 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이 안에서 막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 에고가 마음에 드는 의식들을 선별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 폭이 좁으면은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과 싸우게 되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내가 원하는 거에 정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이쪽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은 계속 나는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주식만 했다 하면 돈을 맨날 잃어버리고, 좀 좋은 남자 만나 편하게 살고 싶은데 만나는 놈마다 이상한 놈들이고,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의 인지 영역, 내면 소통이라는 거는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 의식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의식만 골라서 내 편,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버려. 너들은 내가 아니야. 난 너희들이 싫어.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현실에서 내가 싫어하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왜? 얘네들은 환경을 조종하거든. 나의 의식은 나를 조종하고, 내가 밀어낸 의식들은 나의 환경을 조종합니다. 그러면 내가 밀어낸 의식들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들이 계속 주변에서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가령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난 너무 싫어. 길 가다가 침 뱉는 남자나 여자를 보면 너무 꼴배기가 싫어. 그래서 침 뱉는 사람 너무 싫어. 근데 사실 침 뱉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의식 중에 하나야. 근데 내 안에 침 뱉는 의식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침 뱉지 않을 거야. 침 뱉는 놈들은 다 교도소에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걔네들은 내 의식 바깥으로 가서 내면 아이가 돼버립니다.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돼. 그러면 걔네들은 나를 인정해달라 알아달라고 하면서 계속 내 주변에서 침 뱉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 옆에서 침을 뱉어. 내 옆에서 저런 놈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왜 내 상관으로 왔지? 내가 제일 미워하는 놈들이 콕 내 아랫사람으로 왔어. 이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내 안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작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운명 바꿀 수 있는데 네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하면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아래 단계라면 그냥 운명에 자족하면서 열심히 충실히 연기를 하며 살아라,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운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괴롭고 이거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고, 아니면 또 너무 시시하고 너무 재미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내 운명을 새롭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관념 정화, 관념 재설정, 관념 덮어씌우기, 그 다음에 운명 재창조하기, 운명 새로 길들이기입니다. 운명 관념 정화라는 게 뭐냐면은, 정화는 청소죠. 세척하다, 청소하다. 우리 안에는 관념 발생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상, 주의, 무슨 신념, 무슨 징크스,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관념이 엄청나게 많이 작동을 해요. 저 컴퓨터에 프로그램 많이 깔면은 나중에 버벅대죠.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이 많이 깔리니까 얘가 겁나게 무거워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관념을 가지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관념을 물려받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념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관념 중에 독소를 뽑아내는 관념들이 있다면 얘네들 다 지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그럼 여기서부터 말할게요. 근데 이 관념 정화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관념 정화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중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념 정화가 안 될 경우에 쓰는 방법이 관념 덮어씌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목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되겠죠. 근데 목욕이 뭔지 모르면 거기다 새로운 옷을 그냥 덮어씌워 버리는 거야. 그럼 좀 있으면 또 냄새 나겠죠. 그럼 또 덮어씌우면 되는 거야. 또 냄새 나겠죠. 그러면 냄새가 안 새어나게 아주 두꺼운 옷을 갖다가 지퍼를 머리 끝까지 채워버리는 거야. 그런 형태죠. 그게 일종의 내 안에 어떤 부정적 관념, 제일 안 좋은 것들이 부정적 관념들이에요. 부정적 관념들은 냄새를 피우는 관념이고, 긍정적 관념들은 향기를 피우는 관념들입니다. 어쨌든 이 부정적 관념들을 싹 지워버려야 돼, 정화를 해야 돼. 보통 관념 정화의 제일 좋은 방법들이, 감사합니다, 일반인들한테 권장하는 방법은 호호포노포노 정도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관념 정화의 주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주기도문이라든가, 불교에서 나오는 수많은 암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정화하는 주문 암송문 같은 것들이 일종의 정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명상을 하여 생각을 지우고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도 일종의 정화 프로그램이에요. 관념에서 생각 나오잖아. 여기서 냄새나는 관념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서 끝도 없이 냄새나는 생각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거 멈춰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을 멈추려고 명상을 하잖아. 근데 생각이 멈춰져? 안 멈춰지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이 안 멈춰지면은 나처럼 그냥 산에 올라가면 돼. 산에 올라가서 나의 육체의 힘을 쫙 빼버려서 몸에 기진맥진해버리면은, 그러면 생각을 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생각이 안 나와. 그럼 일시적으로 생각이 정화가 돼. 절에 가면은 1000배 절하죠. 1000배 절. 부처님이 카운트를 1000번 해가지고 아싸 1000번 했네,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이게 아니고 절을 1000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m 산에 올라간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내 몸의 에고의 기운, 육체적 기운들이 쫙 빠져나가요. 그러면 내 에고가 약해지고 내 내면의 힘이 강해져. 그리고 절을 한 1000번, 3000번 정도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세상이 몽롱해져. 그냥 너무 힘들어. 머리는 아프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게 강제로 관념 정화를 일시적으로 하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각종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 보통 영성학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명상, 걷기 명상, 산 보고 멍하니 바라보기, 다양한 명상법들을 써요. 그런 거를 통해서 관념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냄새를 좀 빼고 새 옷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냄새를 하나도 안 빼고 새 옷을 입으면 처음엔 덮어지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냄새가 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또 옷 입어야 되고. 그럼 관념에다가 또 관념 씌우고, 관념에다가 또 관념 씌우고. 내 안에 냄새나는 관념들을 지워야 돼. 왜? 냄새나는 관념들이 계속 냄새나는 현실을 끌어오고 있으니까. 자, 근데 정화가 안 되면 쓰는 방법이 관념 덮어 씌우기. 원래 지우고 새로운 관념을 깔아서 관념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게 안 되면 관념 덮어 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관념 덮어 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신쌤이 하고 있는 일이. 호신쌤은 이거를 알면서 하고 있지만 다른 수많은 명리가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관념 덮어 씌우기라는 것들 모른 채 하고 있어. 내가 너의 운명을 알려줄게 청기누설을 할게 하면서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운명을 알려주고 있는데 실은 그 행동 자체가 관념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 명리학의 관념은 기존의 관념을 덮어씌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관념 컨트롤 장치를 통해서. 명리학이 뭐냐 하면은요, 관념 덮어씌우기 하는 툴이에요. 툴 일종의. 너에겐 이런 운명이 있어. 너 앞으로 3년 후엔 이렇게 될 거고 4년 후엔 이렇게 될 거고 5년 후엔 이렇게 될 거야. 라면서 관념을 덮어씌워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 명리학은 이게 자체의 현실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펜듈럼이기 때문에 펜듈럼이 뭐냐면 집단의식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리학 자체가 현실의 영향력을 발휘해요. 이건 엄청나게 강한 관념 덩어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관념들은 그냥 깔아 뭉개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관념 덩어리라고. 뭐 이거는 화장품으로 치면은 몸에 있는 웬만한 잡티는 싹 다 덮어버릴 정도의 슈퍼 코팅 관념 체계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기존에 내가 냄새나는 관념, 그죠? 부정적인 관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있으면 또 올라와. 관념을 덮어도.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사주를 봐주면서 사주에 써져 있는 미션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해도 관념을 덮어씌워 주고서 그게 먹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기존의 나의 관념이 너무 지독하게 부정적일 경우에는 그게 안 먹히는 사람들도 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사주 잘 맞추는 사람들은요, 상대의 운명을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의 운명을 관념을 덮어씌우기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차를 꽃길로 가게끔 관념을 조종해 줄 수 있다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명리가가 사탄의 운전사면 꽃길로 갈 사람을 지옥으로 가버리게 해버릴 수도 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 조종자, 이게 쉽게 말해서 운명을 맞추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조종하는 거라고, 조종하는 거로. 아직 입자화되지 않은 미래 중에 가능성 높고 바람직한 걸로 조종을 해주고 유도를 해주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분들 두 분, 이분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신 분들이죠. 이제 마음 공부도 어느 정도 다 하셨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컨버터 없이 그냥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다 알아들으셔. 이 영성의 단계는 다 스스로 깨어나는 단계들이에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다 스스로 알게 돼. 그래서 그냥 말이 다 스스로 통해. 이분은 이 사주명리라는 게 혹시 나의 운명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게 아닌가 좀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이분이 사주 공부를 좀 하셨는데 사주를 보니까 이거 뭐라고 해석이, 일반적인 명리학에서 뭐라고 해석이 잘 안 나오는 사주죠. 보통 일반적인 명리학에서 비건 많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소리들 할 거 아니야. 이제 이 사주는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이게 제극인 사주예요. 사회의 인성을 내가 조절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즉 이 말인즉슨 이 사주는 많은 비겁들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고쳐주고 일깨워주는 의식 개혁자의 사주예요. 근데 일반적인 명리가가 이걸 그렇게 얘기하냐고, 저 제극인 쳐가지고 뭐 사기꾼 된다, 봉인김선달 된다 뭐 이런 소리나 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사주 몇 번 보러 갔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뭐야 내 사주가 고작 이런 거였나? 라는 걸 듣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신 거야. 내 사주를 영성적으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를. 사회에 있는 많은 비경겁제들이 공유하고 있는 병화, 오화의 요 생각을 내가 조절해주는 사람이야. 이 사주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나쁘게 조종할 수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가지고 한강다리에 뛰어내리게 할 수도 있고 한강다리에 뛰어내리려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도 할 수 있게끔 의식 조절자, 의식 혁명가, 이런 사주가 상담하면은 자살하려는 사람이 그냥 그 새로운 기운을 불끈 받아오겠죠.
인생의 나쁜 버릇으로 온갖 나쁜 관념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면서 독거노인으로 늙어가시는 분들이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 직업이 사회복지사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독거노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부 묻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독거노인들 저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저기 무연고자 혼자 사시는 그 어르신들의 몸까지 아프신들이 언제 돌아가셔서 고독사할지 모르니까 요즘에는 구청에서 이 사회복지사들 고용을 해가지고 할당량을 정해주고 매일 전화해.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주기로 어르신 잘 계세요? 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해가지고 안부 물어주고 말동무 해주는 일이야. 이분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이 독거노인 살리는 사주예요. 사람들 의식을 바꿔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도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뀔 것이고 당신은 운명조종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번 지구별 체험을 비관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지구별 체험을 즐겁고 재밌고 신명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제 사주가 나빠서 제 운명이 잘못 풀리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찰리 채플린입니다. 당신은 배우이자 당신의 운명의 감독이고 당신의 드라마 속의 작가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내 운명의 감독이자 작가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작가인 걸 모르기 때문에 누가 쓴지 모를 것 같은 대본대로 살고 있지만 사실 그 대본은 내 마음속에 내가 쓴 것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 나와 내가 연결이 되며 나의 의지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운명에서 자유로워지기. 하지만 내가 아직 운명의 대본에 따라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라면 지구별에서 뭔가가 되어보는 경험에 충실하시고 내가 지금 그 단계를 서서히 벗어나는 단계라고 한다면 나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단계로 가십시오. 노예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노예인 거고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